안녕하세요, 강희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2시에 뜬금없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요거 17초짜리 영상에 잠깐 나온 요 스포츠카 막 드리프트 막 무식하게 하는 그냥 막 이 차, 요거 도대체 뭐냐? 요 차의 정체, 소리도 없이 드리프트 막 하고 그러는 요 차의 실체 바로 알려드릴게요. 구독. 미디어 오토. 일단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혀에 뭐가 또 이만하게 또 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자꾸 셉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요 차 티저 영상, 요 8초 부근을 잘 보시면은 옆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죠. 예, 이 정도 보여주면 뭐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뭐 이거 딱 봐도 그냥 스팅어잖아요. 스팅어. 예, 제가 한 A4지 정도의 면적만 딱 보여주면 대부분 다 맞춰요. 그거지 뭐. 예, 이게 스팅어를 기본으로 만든 차인데 이게 그 수소연료 전기 스포츠카라고 힌트를 줬잖아요. 예, 요거 맞습니다. 스팅어에 수소연료 전기 시스템 넣어서 만든 고성능 스포츠카. 이 테스트 뮬이 예전에 그 스파이샷 사진도 찍히기도 했어요. 이게 6월달부터 돌던 사진인데 요거 뻥태기가 찍은 건가 봐요. 안녕하세요, 뻥태기TV입니다. 쨍 화이팅! 뻥태기가 찍은 건데 사진을 보면은 요 고성능으로 휠과 타이어 튜닝 한 거, 그리고 옆에 뒷문짝 옆에 막 공기구멍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기 나가는 구멍 있고 막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대충 뒷부분에 뭔가 커다란 엔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뒷좌석을 없애고 그 자리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뭐 수소연료통 뭐 이런 것들 막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후륜구동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고성능 스포츠카, 요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거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스팅어 미드십 수소차 뭐 이런 거 나오냐, 미드십 스포츠카 스팅어로 만드냐, 요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렇게 약간 낚인 분이랄까? 자동차 회사에서 요거 약간 낚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동차 회사에서 자주 이런 일들을 합니다. 새로운 뭔가를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던 자동차에다가 새로운 거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요거 이제 테스트 뮬이라 그러거든요. 테스트는 다시 되고 뮬은 노세예요. 노세인데 이게 약간 속어로 자동차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말로 대략적으로 옮기면은 자동차가 아니라 달구지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대로 만들기 전에 시험삼아 만드는데 시험삼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좀 허술하게 만든 그 모습이 자동차라고 하기에 조금 부족하고 그냥 달구지 같아서 테스트 카라고 안 하고 테스트 뮬이라는 단어, 디벨롭먼트 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뮬이라는 단어가 약간 달구지스러운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테스트 뮬은 다음 세대 차를 만들 때 이전 세대 차를 뭐 크기를 늘리고 거기다가 뭐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조금 어눌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제가 뭐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코란도 투리스모, 로디우스 요거 후속 모델로 쌍용해서 미니밴 개발할 때 코란도 투리스모 늘려가지고 전륜구동으로 바꾸고 뭐 해가지고서는 만든 되게 어눌하게 생긴 차, 그게 이제 테스트 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허술하게 좀 이렇게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만든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전 세대 모델이 아예 없는 거, 그냥 난생 처음 보는 파워트레인이나 뭐 난생 처음 보는 기술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그 기술을 넣어서 테스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차를 찾아가지고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만들었을 때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게 뭐겠어요? 특히나 이제 고성능 파워트레인. 일단 좀 스포티한 차. 예. 그리고 공기압각적인 성능이 좋아야 하고 조종성 이런 게 좋아야 되니까 좀 스포티한 차. 게다가 엔진을 이렇게 뒤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뒤에 문이 넓게 열리는 차가 이렇게 뭐 엔진 집어넣고 정비하고 거기다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뭐 테스트해서 뭐 뽑아보고 막 이러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스팅어가 딱이죠. 스팅어 뒤에 해치도 널찍하게 열리잖아. 널찍하게 열려가지고 수소통이랑 수소연료전지 스택 같은 거 넣고 막 해가지고 거기다 컴퓨터도 넣고 해가지고 테스트하고 막 이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이제 뭐 하체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하면은 막 고성능 차처럼 이렇게 좀 격한 주행 같은 거에도 어느 정도 견디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테스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팅어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테스트 뮬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스팅어 미드십이 수소차로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꼭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스팅어라는 차가 요 수소 연료전지 고성능 차, 뭐 경주용 차인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차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테스트 뮬이었기 때문에 스팅어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 RM 시리즈도 한번 보세요. 이거 2014년부터 벨로스터에다가
뭐 미드십 넣어가지고 계속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미드십 나오는 거야 자꾸 그러는데 뭐 미드십을 만들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벨로스터라는 차에 넣어서 고성능 엔진이랑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벨로스터를 가지고 고성능 차 테스트 뮤를 만든 겁니다. 뒤에 벨로스터도 해치도어가 넓게 열리니까 거기다가 고성능 엔진 넣고 거기다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뭐 해보고 막 이렇게 하기가 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로스터에다가 미드십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고성능 엔진을 2014년, 2015년 이렇게 만들던 게 지금 벨로스터 N, 아반떼 N, 코나 N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요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온 엔진이에요.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자, 17초짜리 영상을 보니까 이게 프랑스 폴리카르 서킷으로 보이는데 이 서킷에서 막 드리프트 하는 거를 보니까 400마력이 좋게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리프트를 엔진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이제 요즘 팔고 있는 넥소가 163마력이거든요. 수소차 넥소 163마력인데 요거를 조금 늘리고 요거를 2개를 붙여가지고 두면 한 400마력 조금 넘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구조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폴리카르 서킷을 우리나라 차 테스트 뮬이 막 그냥 말도 안 되게 미끄러지면서 소리도 안 내면서 막 이렇게 막 드리프트 하는 거를 보니까 막 기분이 막 이상하고 막 그러네요.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거 왜 만들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라고 해서 이제 르망 24 경주가 있어요. 르망 24 경주는 세계에서 가장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자동차 경주예요. 24시간 동안 계속 달려서 24시간 동안 누가 멀리 갔냐라는 거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빨리 달려야지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고장나지 않아야지 멀리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운전자 교대하고 뭐 타이어 갈고 뭐 연료도 넣고 이러고 막 24시간 달리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해야지 더 조금이라도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상당히 무식한 경기입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리타이어예요. 다 완주를 못해. 24시간 내내 전속력으로 달리고 막 이럴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무식한 이 경기에 지금까지는 다 내연기관 차였는데 뭐 내연기관이나 뭐 하이브리드 요 정도였는데 수소자동차 경주를 신설한다는 얘기가 꽤 오래전에 나왔죠. 2024년에 수소자동차 레이스가 될 거로 목표로 하고 2023년에 수소 경주차 시범 레이스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 중이다라는 건데 요 르망 24시 경주 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격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경주이기도 해요. 요게 1923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 시점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거 딱 이제 마차 끝! 자동차 그냥 이제 자동차 시대야 라는 시점에 1923년에 이제 이게 경주가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100년 뒤 2023년 이때 딱 얘기하기 좋잖아요. 야 이제 내연기관차 끝났어. 이제 친환경차의 시대야 하면서 수소 레이스 딱 시작하는 요 시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르망 24시 주최 측도 뭐 많이 준비를 했어요. 2018년부터 수소 경주차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기도 했고 작년에 르망 24시 경기 시작 전에 데모 주행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미쉐린이 만든 르망 경주차, 이 수소 경주차가 구두드 페스티벌, 영국에서 열려지는 클래식카 경연대회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뭐 네덜란드 무슨 공과대학교랑 손잡고 레이스카, 수소 레이스카 제작 중이기도 하고요. 현대자동차는 이미 2015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N2025라고 하는 콘셉트카를 발표를 했는데 요게 잘 보세요. 요게 르망 24시에서 뭐 최근에 우승하고 있는 포르쉐나 뭐 아우디, 뭐 푸조, 뭐 토요타 이런 경주차 LMP1 경주차인데 르망 경주만을 위해서 만든 엄청난 고성능의 경주차예요. 요 LMP1 클래스라고 르망 24시에서 가장 빠른 클래스인데 요 LMP1 경주차처럼 생겼죠. N2025는 뭐 수소 연료 전지 경주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엄한 사장이 뭐 여러 차례 요거를 암시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었어요. 뭐 아반떼 N 그 영상에도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나온다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겠어. 르망 24시 주최 측이 친환경 레이스로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요걸 안 하고 수소차를 왜 굳이 선택을 했느냐
뭐 수소 연료전지 이런 거 업자들이랑 뭐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요런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배터리 전기차로 24시 경기를 하면은 중간에 배터리를 뺐다가 끼거나 아니면은 뭐 포뮬러 2 경주처럼 뭐 경주차를 바꿔 타거나 막 이런 약간 예전에 르망 24시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약간 불편한 광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소차로 경기를 하면은 그냥 내연기관차 딱 세워서 휘발유 딱 넣고 막 갔던 것처럼 서가지고서 수소 쫙 넣고선 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르망 24시 경기를 하기에 수소차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수소차로 경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발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회사들이 수소 경주차 만들겠다라고 많이 선언을 했어요. 지금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한국이랑, 예, 현대기아자동차랑 그다음에 토요타랑 혼다 정도가 만들고 있는데, 예, 사실 판매량은 지금 현대가 제일 많아요. 토요타랑 현대가 그냥 절반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런 토요타가 경주차도 수소차로 만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경주차가 또 토요타는 또 이상하게 연료전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수소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서 출전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마츠다. 이 마츠다는 1991년도에 르망 24시 우승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 최초로 르망 24시 경주에서 우승을 했는데, 하여튼 요때 우승을 했던 게 로타리 엔진이 들어간 경주차를 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그 로타리 엔진 다시 꺼내서 수소로 로타리 엔진 만들겠다. 그 수소 내연기관 로타리 엔진 만들어서 그걸로 경주 출전하겠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몇몇 회사들도 뭐 수소 연료전지로 준비해가지고 지금 하는 회사들도 있고, 예, 그리고 내연기관, 그 엔진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다가 휘발유 대신 수소를 넣어서, 예, 개발을 해가지고 경기 출전하겠다. 뭐 이런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수소차 그러면은 수소 내연기관 차가 있고 수소 연료전지 차가 있습니다. 넥소 같은 차는 수소 연료전지차. 그러니까 수소가 있으면 거기다 산소 붙여서 물이 발생될 때 열과 전기가 발생되는 그 전기로 전기 모터를 돌려서 막 가는 게 요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입니다. 근데 수소를 그냥 가솔린 엔진에다가 그냥 넣어서 그냥 빵빵 터트려. 이렇게 해가지고도 수소차가 가거든요. 예, 이게 양산화되고 막 우리나라에서 이거 시연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요것도 수소차예요. 이것도 공해물질 거의 없는 수소차예요. 근데 요게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BMW가 하이드로젠 7이라고 해서 7시리즈를 기본으로 만든 수소 내연기관차 요거 4대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시범주행 같은 것도 하고, 저도 거기 시승해 본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시승해 봤을 때는 뭐 7시리즈처럼 잘 나가긴 했는데 휘발유로 했을 때보다는 좀 덜 나가긴 하더라고요. 휘발유로 할까 수소로 할까를 무슨 버튼만 누르면은 이렇게 전환이 되긴 했는데, 수소로 넣으면은 엔진 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지면서 파워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꼈었던 것 같은데, 요게 결정적으로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하이드로젠 7에 8kg 정도의 수소를 넣으면은 200km 달렸습니다. 1kg 수소를 25km 정도 달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넥소 수소 연료전지 차 있잖아요. 1kg 수소면은 100km 달립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지금 효율이 4배 정도 좋다. 그 사이에 또 뭐 기술 발전이 있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2008년도에 있는 수소차랑 지금 수소 연료전지 차랑 비교하는 것도 조금 좀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일단, 예, 제가 경험했었던 차는 이렇게 4배 차이 납니다. 띠릭띠릭. 지난 금요일에 배포된 현대자동차의 그 17초짜리 티저 영상, 이게 3개로 배포가 됐는데, 예,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소 연료전지 스포츠카에 대한 영상 17초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식 수소 충전기 영상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라는 제목의 또 17초짜리 티저 영상이 있는데,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 요거 영상은 아마 차가 이렇게 길게 가는 차의 한 옆모습만 조금 나오는데, 길이가 되게 긴 걸로 봐서 이게 트레일러 같은 거 좀 그런 트랙터의 뒤에 트레일러 이렇게 붙인 거 있잖아요. 요 정도 차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예전에도 이렇게 큰 트레일러 차를 넵튠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선보인 적이 있는데, 그거의 또 다른 버전으로 새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런 그 크다란, 예, 이런 차의 수소화 뭐 이런 거를 조금 자꾸 보여주는 거는, 많은 학자들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동차, 그 승용차는 전기차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커다란 트랙터 막 뒤에 이렇게 커다란 거 짐 싣고서는
미국 대륙을 막 횡단하는, 미국 대륙을 막 3, 40일 동안 횡단하는 차, 뭐 유럽에서도 뭐 프랑스에서 체코까지 며칠 동안 가고 이런 그 물류차들이 있어요. 그런 거 지금 다 경유로 하는 트랙터 뭐 이런 걸로 해서 뒤에 트레일러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전기 배터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전기 배터리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데 이것만 해도 한 3, 4톤이 나간다는 거야.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수소 연료전지차로 하면은 수소 연료전지 스택 하나에 수소 연료통만 여러 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수소 연료통은 카본으로 만들고 그 안에 뭐 해봤자 수소 1.3k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통 여러 개 있어봤자 무게가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뭐 업계에서 장거리 운송수단, 장거리로 크게 하는 운송수단, 이런 물류에는 당분간은 수소차가 더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런 유동형 모빌리티 뭐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커다란 그 트레일러, 이 차를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요 세 개의 티저 영상에 관련된 본 영상은 9월 7일에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송출된다고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나 하고, 행사를 실제로 하는지 아니면 행사를 먼저 해놓고서는 그거를 녹화를 뜬 거를 9월 7일에 송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9월 7일 날 오후 3시 요때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스팅어 그 테스트 뮬 차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옆모습만 잠깐 보여줬었던 뭐 차세대 모빌리티 뭐 이런 것도 보여줄 테고, 그리고 수소 이동형 수소 충전차?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소를 충전해주는 요런 차, 요런 것도 보여준다고 하니까 9월 7일에 요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요 행사, 요거를 영상으로 한다니까 영상으로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거 보고 보자마자 저도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하여튼 9월 7일 오후 3시에 요거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소가 어떻게 우리의 모빌리티 세상을 바꿀지 요런 청사진 같은 것들이 제시된다고 하니까 자동차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그 URL을 적어 놓을게요. 띠릭띠릭.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도 있는데 자꾸 또 수소차 왜 만들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 단거리로 가는 개인 운송수단, 뭐 자가용 같은 거는 그냥 배터리 전기차가 유리하지만 장거리로 할 때 그 배터리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가 일단 당장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이야 수소가 그렇게 각광받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미래 사회가 되면은 수소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상에는 수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수소를 일부러 만들어야 됩니다. 수소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지표면에 붙어 있질 않아요. 수소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원소의 75%가 수소예요. 근데 지구에는 수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수소를 쓰려고 그러면은 수소를 일부러 만들어야 돼.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뭐 산소를 이렇게 더해 가지고서는 나오는 뭐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그거 자체가 그리 친환경적이지 않다. 수소를 쓰기 위해서 더 큰 손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소 초창기라서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얻는 게 자연 발전 같은 걸로 전기를 얻는 게 점점 많아지면, 뭐 이를테면 풍력, 뭐 조력, 뭐 이런 걸로 자연에서 전기를 얻는 게 점점 많아지면은, 자연에서 전기를 얻는 거는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풍력 발전기 24시간 가동되잖아요. 낮에는 뭐 전기 쓴다 그러지만 밤에는 다 전기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기를 모아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수소는 저장성이 꽤 좋습니다. 딱 만들어서 밀봉해서 놓으면은 손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배터리에다가 만약에 그 전기를 저장해 놓잖아요. 그냥 공기 중에서 배터리는 대략적으로 한 2%씩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전기 배터리 그냥 놔둬도 조금 오래 있으면은 그냥 전기 배터리 없어지잖아. 망간 전지 막 이런 거, 뭐 알카라인 전지 뭐 이런 거. 전기는 그렇게 공중으로 날아가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수소가 미래다, 수소 사회가 온다 라는 청사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띠릭띠릭. 자, 오늘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 얘기들이나 뭐 경주차 얘기 뭐 이런 것도 들려드렸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7일 오후 3시에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요 행사,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인데, 요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거 꼭 보고요. 요거 관련된 영상 또 바로 올릴 테니까 아마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기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거 너무 아프다 오늘. 불편한 발음 계속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오토